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종합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생활습관 코칭을 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맞아요. 혈관은 한 번 막히면 끝이에요. 그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수백 분들과 함께 실천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릴게요.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청소해줄 10가지 음식과 실제로 효과 있는 생활관리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병원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53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시고 건강해 보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깅 중에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제가 가족분들께 영양 상담을 하러 갔을 때 부인분이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 건강했는데 혈관 질환은 정말 이래요. 증상이 없어요. 통증도 경고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딱 막히는 거예요. 제가 10년간 현장에서 본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건강해라고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혈관 촬영을 해보면 이미 70에서 80%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장내과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혈관은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식습관을 관리하는 사람은 70대에도 깨끗하다. 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봤어요. 실제로 60대인데 혈관 나이가 40대인 분들도 봤고 반대로 40대인데 혈관 나이가 60대인 분들도 봤거든요.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었어요. 그럼 혈관이 왜 막히는 걸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영양 교육할 때 늘 이런 비유를 써요. 혈관을 우리 몸속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라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에 기름때가 끼고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밀리고 결국 사고가 나겠죠? 환자분들이 이 비유를 되게 이해하기 쉬워하시더라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면요. 혈관벽에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게 붙어요. 거기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죽상경화반, 영어로는 플라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혈관 조영술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처음에는 혈관 벽에 살짝 두꺼워진 정도였던 게 몇 년 사이에 70에서 80%까지 막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더 무서운 건 이 플라크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주된 원인이에요. 병원에서 제 멘토였던 선배 영양사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혈관 청소는 수술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한다. 10년간 일하면서 정말 실감했어요. 결국 우리가 매일 뭘 먹느냐가 혈관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제가 10년간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드렸고 효과를 확인한 음식들이에요. 또 여러 연구 논문들에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음식들이고요. 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3개월에서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드셨던 음식들을 정리한 거예요.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양파예요. 에이, 양파요? 그냥 흔한 거 아니에요? 환자분들도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양파의 효과를 설명드리면 놀라시거든요. 양파에는 알리신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리신은 혈전을 녹이고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퀘르세틴은 혈관 염증을 줄여줘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혈소판 수치가 높아서 혈전 위험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양파를 매일 반쪽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3개월 후에 재검사했는데 혈소판 응집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물론 양파만의 효과라고 할 순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생으로 먹는 거예요. 하루 반쪽, 많아야 한 쪽이면 충분해요. 생양파는 너무 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뒀다가 먹으면 매운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연어, 꽁치, 정어리 같은 거요. 병원에서 일할 때 심장내과 협진이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생선 드세요? 였어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EPA와 DHA라는 성분인데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을 낮춰줘요.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 중에 중성지방이 300이 넘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일주일에 3번씩 등푸른 생선을 드시게 했더니 6개월 만에 180대까지 떨어지셨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구이나 조림으로 드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니까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추천해요. 세 번째, 마늘이에요. 마늘은 정말 연구가 많이 된 식품이에요. 저도 영양사 자격증 공부할 때 마늘의 효능에 대해 많이 배웠거든요. 마늘에는 알리신뿐만 아니라 여러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메타 분석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0에서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생마늘이 제일 효과가 좋은데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알려드려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냄새도 줄고 먹기도 편해져요. 하루에 2개에서 3쪽이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빨간색 색소가 바로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리코펜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벽이 딱딱해지는 걸 막아줘요. 저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토마토를 권해드려요. 여기서 영양학적 팁 하나 드릴게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져요. 리코펜이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볶음 이런 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주말에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두고 일주일 동안 여러 요리에 활용해요. 5번째, 호두와 아몬드예요. 이 견과류들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고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아요. 하루 적정량은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그러니까 7개에서 8발 정도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더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다예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과하면 체중이 늘 수 있거든요. 아침 요거트에 넣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6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하루 2~3잔이 적당해요. 카페인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마시는 게 좋아요. 녹차의 타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 1~2시간 후에 드세요. 7번째,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살짝 데쳐서 2, 3분 정도만 익히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초고추장이나 참기름 소스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8번째는 비트예요. 비트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해요. 이게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줘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실제 연구에서도 비트 주스를 섭취한 후 2~3시간 내에 혈압이 5mmHg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됐어요. 비트는 주스로 마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단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비트에 옥살산이 많거든요. 9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해요.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는 거예요. 펙틴과 폴리페놀이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1개면 충분하고 아침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거든요. 마지막 10번째, 다크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요? 네, 맞아요. 단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이어야 해요.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류를 증가시켜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다크 초콜릿 섭취 후 혈관 확장 효과가 확인됐어요. 하루 한두 조각,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먹으면 당분과 칼로리가 높아져서 오히려 안 좋아요. 저는 오후 3시쯤 한 조각 먹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혈관 청소 음식 탑10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양파,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 견과류, 녹차, 브로콜리, 비트, 사과, 다크 초콜릿. 전부 다 먹어야 해요?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리는 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예요. 이 중에서 5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드셔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음식 외에도 함께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병원에서 영양 상담할 때 항상 강조했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결핍은 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에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요.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들 중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햇빛을 15분에서 20분만 쬐어도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에 특히 많고요. 채소와 과일에도 풍부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제일 먼저 권하는 게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세요예요. 이것만 해도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처음엔 현미 20%, 흰쌀 80%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높여가면 적응하기 쉬워요. 세 번째는 물이에요. 물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응급실 협진 갈 때 보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오신 분들 중에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돼요. 그러면 혈액점도가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루 1.5에서 2리터는 꼭 마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 말고 순수한 물로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는 동안 약 5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저는 환자분들께 스마트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놓고 물 마시세요라고 권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수분 섭취가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정말 직접적으로 혈관을 손상시켜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심장내과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매일 담배 5개비 피우는 것과 같다. 명상이나 심호흡이 부담스러우시면 간단한 복식 호흡만 해도 돼요. 코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이걸 478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보세요. 5번째는 운동이에요. 격렬한 운동 필요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제일 많이 권하는 게 걷기예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요. 또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충분해요. 특히 식후 10분에서 20분 후에 걷는 게 좋아요.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때 걸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도 잘 돼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식후 걷기를 6개월간 꾸준히 하셨더니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5%로 중성지방이 250에서 150으로 떨어지셨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병원에서 일할 때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었어요. 좋은 음식이라고 무작정 많이 먹거나 잘못 조합해서 드시는 경우요. 조합 1. 등푸른 생선과 고기구이. 단백질이 좋다면서요? 그럼 생선이랑 고기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한 끼에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 많이 생성돼요. 이게 혈관 건강에 안 좋고 통풍의 위험도 높아져요. 한 끼에는 한 가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생선이면 생선, 고기면 고기. 조합 2. 마늘과 항응고제.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방세동이나 인공 판막 때문에요. 마늘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항응고제와 같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약 드시는 분들은 마늘이나 오메가3 같은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저도 병원에서 일할 때 이 때문에 몇 번 출혈 사고가 있었던 걸 봤어요. 조합 3. 녹차와 철분제.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녹차의 타닌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제가 영양 상담할 때 빈혈 환자분들께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철분제는 물로 드시고 녹차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세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조합 4. 다크 초콜릿과 커피. 다크 초콜릿도 좋고 커피도 적당히는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카페인 과다 섭취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오전엔 커피, 오후엔 다크 초콜릿.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조합 5. 비트와 신장 질환자. 비트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비트에는 옥살산이 많아요.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신장내과 협진 의뢰가 왔을 때 환자분이 비트 주스를 매일 드셨다가 옥살산 결석이 악화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건강식도 제대로 먹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을 고려해서 드셔야 해요. 자, 이제 음식 말고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어요. 하루 30분 걷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제가 병원에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환자분들께 제일 강조했던 게 걷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하루 30분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심근경색 환자들의 재발률이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어요. 30분이 너무 길어요. 그럼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효과는 동일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고, 점심시간에 10분 걷고, 저녁에 또 10분 걷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수면이에요. 수면 부족은 혈관 건강의 적이에요. 자는 동안 혈관 내피세포가 회복되고 염증이 가라앉거든요. 제가 영양 상담할 때 환자분들 생활 패턴을 물어보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중에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8% 높았어요.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그것도 깊은 잠으로요.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봐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해요. 그러면 잠이 훨씬 잘 와요. 세 번째는 염분 조절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고혈압 환자분들 식사 기록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나트륨 섭취가 과다했어요.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약 3,500mg에서 4,000mg이에요. WHO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죠. 나트륨 1g만 줄여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2에서 3mmHg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떻게 줄여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실천법은 이거예요. 첫째, 국물 요리를 줄이세요. 한국인 나트륨 섭취의 70%가 국, 찌개, 라면 같은 국물 음식에서 나와요. 둘째, 외식할 때 국물 적게, 간 덜하게 요청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식당에서 이렇게 해줘요. 셋째,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로즈메리, 바질. 이런 걸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담배와 술이에요. 제가 병원 응급실 협진으로 갈 때 40, 50대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에 흡연자 비율이 80% 이상이었어요. 담배는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혈전을 만들고 혈압을 올리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해요. 이건 제가 10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술은요, 적당히는 괜찮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하루 한 잔 정도요. 근데 문제는 적당히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잔이 2잔 되고 3잔이 되거든요. 만약 드신다면 레드와인 한 잔 정도가 가장 나아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본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극심한 스트레스 직후에 발병하셨어요. 가족 갈등, 직장 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황 직후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요.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켜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신 분이 계셨는데 6개월 후 혈압이 평균 10mmHg 떨어지셨어요.
물론 다른 관리도 같이 하셨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운동이든 취미든 명상이든 친구 만나기든 뭐든 좋아요. 저는 퇴근 후에 요리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예요. 음식 만들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소금 한 꼬집을 덜 넣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만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돼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비결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었어요. 혈관 질환은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 있어요. 증상 1. 아침에 손발이 저리다. 아침에 일어날 때 손발이 저린 적 있으세요? 잠깐 저리는 거야 당연하죠. 아니에요. 자주 그렇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증상 2.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세요? 가끔 한 번은 괜찮아요. 근데 자주 그렇다면 혈관이 좁아져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증상 3. 귀울림, 어지럼증.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어지러운 적 있으세요? 이건 뇌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증상 4. 가슴 조이는 통증.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또는 왼쪽 팔이 저린 느낌.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진짜예요. 지체하지 마세요. 증상 5. 시야가 흐려지고 순간 멍해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이것도 뇌혈관 문제일 수 있어요. 증상 6.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짐.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느낌.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증상 7. 숨이 가쁘고 가슴 두근거림. 평소와 다르게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2가지 이상이 느껴진다면 오늘 바로 병원 예약하세요.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나요. 정말이에요. 제 주변에서 봤어요. 괜찮아라고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들을요. 혈관은 경고를 주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신호들이 유일한 경고예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1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지금 생활습관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혈관 건강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70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식습관을 바꾸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건강해지시는 걸 봤어요. 오늘부터 음식을 바꾸면 혈관은 회복돼요. 제가 병원에서 봤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 등푸른 생선, 마늘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셨고요. 매일 30분씩 걷고 염분을 줄이셨어요. 1년 후에 혈관 조영술을 다시 했는데 혈관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제 일상이에요.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당신의 혈관이 새로 태어나는 첫날이에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양파 반쪽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 모레는 녹차 한 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요. 제 경험상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개선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제가 1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혈관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모두의 문제예요. 한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들보다 성공률이 3배 이상 높았거든요. 함께 건강해져요. 함께 행복해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 양파 한 쪽 혹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후 당신의 혈관을 지킬 겁니다. 감사합니다.